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R&D 자금 및 정책 자금 조달 방안을 강의하게 된 김기원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최선욱 지도사를 통해서 이제 중진공에서 시행되는 정책 자금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다라고 생각되고, 그와 연계돼서 지금 이제 대상자분들이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금 진행 중이시거나 완료하시는 분이라고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지원 시책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히 1시간 동안 말씀드릴 거고, 제가 주력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기술 개발 지원 사업들과 이제 부가적으로 중진공의 제조 혁신 바우처라든지 아니면은 마케팅 관련된 21년도의 지원 시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파일은 스킵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R&D 들어가기 전에 지금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K 스타트업을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얻고 계시겠지만은 실제로 정보의 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실적으로 내가 지금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활용 지원 시책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 중이시고 또 이제 찾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실 텐데, 일단 이제 그 비즈인프라든지 아니면 K 스타트업을 통해서 21년 이제 창업 지원 통합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요 예산을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광역지자체를 포함해서 창업과 관련된 어떤 그 자금의 규모가 한 1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초기 창업 패키지를 마치고 정보를 찾는데 좀 많은 시간들을 조금 투자를 하실 필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7년 미만 기업들이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그렇게 이제 높은 쪽은 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할 아이템이 있거나 아니면은 마케팅할 부분들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영업이익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좀 아니실 거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실적으로 영업이익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어떤 그 사업하는데 비용들을 좀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 좀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기부부터 이제 국토교통부가 그리고 지자체별로 예산을 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부 내역들은 제가 이제 뽑아왔는데 실제 거의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지원 내용과 어떤 사업 계획과 그리고 지원 대상 그리고 전담 기관들 그리고 사업 공고 일정들 소관 부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세부 공고는 이제 세부 사업별로 따로 이제 공지가 뜨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창업 지원 시책이 이런 게 있구나. 보통 한 100가지 정도 아이템으로 사업화를 94건 이렇게, 그리고 세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세부 사업에 대한 공고 부분은 따로 일단은 이제 공지가 뜨면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이제 올해 21년도 이제 R&D의 어떤 그 개요들이 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일단 PDF 파일을 한글 파일로 지금 이제 기정원 사이트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 관리 시스템에 파일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출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회사의 어떤 규모나 지금 역량 대비 할 수 있는 R&D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도 이제 20년도와 좀 달라진 부분들은 좀 많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시면서 실적으로 어떤 창업 성장 과제나 관련된 R&D를 시도해 보신 업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선정되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차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주도형 R&D 그리고 협력형 R&D, 정책 목적형 R&D 카테고리로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눠서 일단 공지가 떴습니다. 작년과 좀 달라지면 좀 적은 것 같고, 일단 기업 주도형 R&D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둬야 될 부분들은 사업 공고 일정이 보면은 1월 5일 돼 있고 신청 접수가 2월 6월, 그러니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외되는 어떤 아이템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그 회사의
규모, 매출액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조직 R&D 조직의 어떤 그 인원이라든지 역량들 대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제 세부 공고가 뜨면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그 상단에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단은 그 소규모의 기업들이 조금 접근하기 힘든 R&D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초창패에 이제 선정되신 분들이 매출액 규모나 봤을 때 어떤 게 수출도 되는 업체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소부장 쪽으로 어떤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에 신청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7년 미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어떤 신청하는 R&D가 이제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이제 팁스 그리고 일단 전략형 디딤돌 나눠져 있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 차수에 이제 강의하실 분이 이제 쿨리지 인베스트 코너에 이제 강민석 투자 심사역에 오실 텐데, 그쪽도 이제 그 팁스 운용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 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팁스 운용사와 매칭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팁스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20년 기준도로 봤을 때는 어떤 그 프리 팁스 그리고 포스트 팁스 그리고 본 팁스 이렇게 세 분로 나눴는데, 올해도 세부 공고가 뜨면은 여전히 작년과 동일하게 기조가 팁스가 이렇게 갈지는 세부 공고가 떠봐야 될 것 같고, 일단 1월에 공고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달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팁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전 작업들은 지금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쿨리지 인베스트 코너라든지 아니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연합기술주주라든지 실제 이제 우리의 아이템과 좀 관련성이 있는 이제 팁스 운용사 매칭이 먼저 돼야 됩니다. 매칭이 되고, 실제 이전에 우리 아이템 쪽으로 투자했던 팁스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진행되다가 좀 엎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이 동일한 아이템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게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올해 안에 이제 팁스를 이제 도전하실 어떤 그 업체들이 있으시면은 실적으로 팁스 운영사를 방문해서 어떤 좀 이제 좀 간을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략형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또 설명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도전한 부분들이 디딤돌 과제입니다. 올해 이제 지원 규모는 거의 한 400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지원 한도는 이제 딱 작년은 2억이었는데 1.5 딱 이렇게 평균적으로 요 금액 올리신 것 같고, 세부 공고에서 금액 상한이나 하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5억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출연금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비중들이 많이 다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아쉽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1월하고 4, 5월에 공고를 해서 1월하고 5, 6월에 신청 접수해서 이제 평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창업 초기 패키지를 통해서 좀 고도화해야 될 부분들이 아이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이제 창업 초기 패키지를 좀 사업 계획을 고도화해서 디딤돌 과제에 신청해 보실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혹시나 창업 초기 패키지 중에서 아이템이 소상공인 아이템과 좀 관련된 쪽 같은 경우에는 생활혁신 기술 개발로 지원하실 수 있다. 보통 도시형 소공인 같은 기준은 이제 그 제조업 기준으로 10인 미만, 그리고 이제 도소매 5인 미만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혁신 기술 개발에 맞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한 이제 요 과제를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주도형 R&D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혁신형 기술 개발, 그리고 참선 과제, 글로벌,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쪽에 이제 생활 혁신 기술 개발이 있다. 이 정도로 아시고, 세부 공고는 이제 중소기업 기술 종합 관리 시스템에 이제 공지가 개별적으로 들 겁니다. 지금 구매 조건부는 한 3개 정도 지금 공고가 뜬 걸로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막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협력형 R&D. 작년에 이제 기존에 이제 창업 지원권 사항에 일단 7년 미만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기술 개발의 역량이 좀 약하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학연 콜라보 R&D 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두고, 일단은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그 초기에 기술력이 좀 딸리니까 여러분들이 산학 대학과 조인을 하든지 4년 뭐 TP라든지 재료연구소라든지 화학시험연구소라든지 이런 연구소와 조인을 해서 R&D를 진행해봐.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예창패 이제 그 전담 멘토를 하면서 좀 이제 기술이 좀 고단해 있는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만든 회사가 있었는데 그쪽도 창성 과정이 떨어지더라고. 아무리 이제 그 대표자나 연구원들이 어떤 기술 좋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일단은 그 규모 대비 R&D하기에는 좀 어설퍼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학연 콜라보 R&D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돼서 지금 2차 이제 그 지원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편차가 좀 있을 건데 내부적으로 어떤 그 연구개발 인력의 숫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인력과 과제 책임자 또는 대표자의 어떤 그런 경력과 어떤 그 경험들이 조금 그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을 하거나 판단하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산학연 콜라보 R&D를 통해서 예비 연구는 이제 8개월로 이제 5천만 원 80% 그리고 이제 사업화 R&D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년에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년에 4억으로 이제 금액이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또한 보니까 이제 공고가 1월달 떠서 상반기에 이제 모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서두르셔야 한다. 만약 우리가 실제 이제 그 창업 과제 말고 중기부라든지 기타 정부 조직에 있는 부처형 R&D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 이제 산학에는 4년의 어떤 그 R&D 포커스를 두고 준비하시는 것들이 좀 첫걸음은 좀 필요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기존의 산학이나 4년 쪽으로 네트워크가 좀 형성되지 못한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대학교에 이제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관련해서 이제 그 코디네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단의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우리하고 좀 조인이 될 수 있는 학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료연구소가 됐든 화학시험 연구원이 됐든 이런 어떤 그 정부 기관들의 연구 조직들과 조인을 하실 필요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산학연 콜라보를 도전하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서둘러서 대학이든 연구소의 연구원이든 방문해서 만나서 올해 산학연 콜라보 R&D를 좀 준비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서둘러서. 왜냐면은 상반기에 이제 선정평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매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7년 미만, 3년 미만의 이제 그 창업기업이다 보니 초창기 하신 분들은 여기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적으로 구매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형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그 이제 우리 구매를 하시는 그 대기업이든 아니면 이제 그 규모가 있는 어떤 기업의 구매를 처의 어떤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 회사의 최종 어떤 대표의 어떤 도장까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대기업이라든지 중견 기업에 뭐 1차 밴드가 있다 또는 뭐 2차 밴드인데 뭐 현대중공업이 됐든 이런 대기업 쪽 어떤 그 구매 조건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실제 그 기업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대중소 협력재단에서 실적으로 이제 그 구매처에 대한 어떤 그 분석들이 좀 많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많이 까다로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책 목적형 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해볼 만한 부분들은 공정 품질 기술 개발들을 좀 많이 하세요. 요거는 이제 제조업 베이스 기반의 창업 초기 패키지를 한 기업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는 실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수준 진단을 받았던 기업들 대상으로는 금액이 좀 큽니다. 뭐 2년에 2억 이제 보니까 2년에 고도 같은 경우에 2년에 이제 10억.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스마트 팩토리 수준 진단을 받지 않는 그냥 일반 공장 등록되어 있는 그리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5천만 원. 뭐 예전에 이제 제품 공정 개선이라 보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이 또한 보니까 이제 1월, 4월 달에 일단은 이제 공고가 나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7년 미만의 기업들이 좀 도전할 만한 어떤 중기부의 과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상반기에 좀 많이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들을 좀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꿀 수 있는 시간들은 한 2월까지 늦어도 2월까지는 좀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고
정책 목적에 같은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이제 포커스를 오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지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다. 그래서 신진연구원이든지 아니면 고경영 연구원이라든지 그리고 산업 인턴 직원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부적으로 산단을 통해서 이제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연구소 연구원들과 조인을 해서 산에 콜라보를 할 때는 문제가 없겠으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창성 과제를 공동 개발 기관이나 참여 기업과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R&D 어떤 사업 계획서의 어떤 페이퍼워크 수준이 좀 고도화되기 힘들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차원에서 R&D 기획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여전히 작년과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이제 공지가 이제 1월 4월 해서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이제 R&D 역량 제고 기획 지원을 통해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창성 과제든 아니면은 혁신 과제를 도입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일단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면서 이제 생각한 거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올해 R&D 과제를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준비할까라는 부분들을 전달하는 것들이 여러분들과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주요 사업의 어떤 요 또한 이제 세부 공고는 아닙니다. 세부 공고는 아니기 때문에 지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제가 빨리 스킵하더라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신 창업성장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디딤돌 그리고 전략형 소부장 쪽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팁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주안을 두는 과제는 디딤돌 과제이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R&D 이제 첫 수행 기업들 한 번 또 우리가 이제 중기부든 기타 부처의 기상청이든 TP든 관련해서 R&D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기업들은 우대입니다. 아까 이제 이전에 첫째 차시에 중진공의 정책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걸음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포션을 두고 지원을 하는 것들이 일단은 이제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R&D 우리가 이제 창진원을 통해서 지원받은 부분들은 R&D가 아닙니다. 단지 창업 과제이기 때문에 R&D 첫 수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가능성 좀 있다. 그리고 재창업 기업들, 특히 여성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전이나 서울, 여의도 쪽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발표 평가를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도 이제 과제 책임자 한 명 가거나 아니면은 배석 한 명 가능해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했는데 여성 과제 참여 과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면 평가 합격률도 좀 높고 대면 평가 합격률 높기 때문에 여성이 대표자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받는 부분이 중요하고 대표자가 남자라고 하더라도 실적으로 어떤 경영 단절 여성 또는 이공계 여성을 채용한다는 가정을 해서는 여성 참여 R&D를 진행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기조가 유지된다 과정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여성 참여 과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금액은 1억 원 정도 좀 한 50% 다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히팅률은 좀 높아질 수가 있다. 분과별로 봤을 때도 일반 창성 과제 같은 경우에는 분과별로 서면평가에서 한 80% 내외로 탈락을 좀 많이 하는데 여성 과제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그리고 일단은 여성 기업에 대한 어떤 우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 기업 확인서라든지 아니면은 이공계 여성을 이제 채용한다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성 과제로 도전하시는 기업들도 좀 있다. 그리고 소셜 벤처라든지 사회 문제 해결형 R&D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새로 생긴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부 공지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어떤 아이템이라면은 이쪽 분야로 해서 이제 공고 시기에 따라서 이쪽으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차 산업 쪽이라든지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형 뉴딜 쪽으로 우리가 좀 관련성이 있다. 근데 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위원회에서도 이제 참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관련성 있다라고 이제 하고 들어가면은 어쩔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일단 이제 전략형에 좀 맞는 일반형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 쪽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품 쪽이라든지 소부장 쪽으로 관련된 창업 기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우리가 일단 소재나 부품 쪽으로 좀 특화된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판단하신다면은 이제 전략형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어떤 시나리오들은 요즘에 팁스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제 그 중진공 평가나 진단을 나가 보면은 대표님들이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했던 부분들은 창업 성장 과제를 선정해서 일단 수료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팁스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조금 애매했었거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팁스 운영하는 이제 투심사역들 아는 이제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올해 기조를 좀 보시고 만약 창성 과제를 했기 때문에 팁스 지원 안 된다. 요 기조가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하시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팁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들은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 단 일단 여러분들이 팁스 운영사와 매칭이 돼서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매칭이 돼서 실제 팁스 프로그램 발표를 이제 팁스 운영사가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팁스와 팁스 운영사인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관련된 팁스 운영사와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지역에 있을 텐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금몰 옆에 보면은 지금 이제 그 팁스 운용사부터 해서 관련된 투자 관련된 기관이나 어떤 그 회사들이 바로 이제 있어요. 센터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팁스 관련된 그 운용사가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템 쪽으로 주력을 두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 어디가 있을까? 엑셀런트 어디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그 조인트 점 이제 지오 쪽 캠을 들어가 보면은 팁스 운용사가 주로 이제 포커스를 두는 아이템 쪽하고 의료 쪽에 우리 뭐 지원을 둔다. 보통 이제 제조는 투자하는 우리 제조 쪽 포커스를 둔다. 이런 팁스 운영사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팁스 운영사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실제 이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실제 도전적으로. 팁스 운영사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우리 아이템이 좋은데 뭐 연락 오게 이게 아니고 실제 이제 센터업이 됐든 방문을 해서 우리와 좀 매칭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팁스 운영사를 매칭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템을 기존에 이제 투자해서 뭐 엑시트는 아니더라도 이제 케어하고 있는 팁스 운영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유사한 쪽의 아이템은 투자를 좀 꺼리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이제 매칭 진행되다라도 조금 분쟁이 있을 때는 그러한 사유로 매칭을 중간에 중도에 일단은 이제 그만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일단 팁스 운영사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20년 기준으로 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리팁스가 있고 포스팁스가 있는데 프리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엑셀레이터라든지 뭐 1000만 요건들이 좀 작게 해서 팁스 이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기준으로 가는지는 세부 공고가 좀 떼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그 공고가 뜨면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디엠톨 과제는 여러분들이 여성 기업들은 여성 참여 과제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제 개발 인력도 적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여성 참여를 하겠다. 우리 이공계에 요 관련된 어떤 그 인력을 뽑아서 지원하겠다 하신 분들은 여성 참여 과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부담 비중은 80%에서 이제 94양 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그 자부담의 부담은 좀 올해도까지도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부담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우리가 해당되는 소공인에 해당되는 쪽만 참고하셔서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템이 좀 소공인 아이템에 좀 가깝다. 뭐 의류 패션 쪽이라든지 뭐 소공인 집적지에 있는 쪽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물통의 소공인 집적지라든지 뭐 기금속이든 이쪽 관련해서 우리가 좀 패션이나 좀 소공인 아이템에 가깝다고 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 패션 쪽으로는 보물통의 소공인 집적지가 전국에서 좀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신규 센터도 건립했고 관련돼서 문체부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류나 패션 쪽으로 관련돼 있다라는 기업들이 좀 있으시면은 아니면 그 연관성이 있으신 분들은 요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요 해운대 근처에 있는 부산 디자인 센터 쪽에서도 일단은 좀 그 관련된 전시책을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포커스를 많이 두는 사나인 콜라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내부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1인 기업이 이제 1인 창조기업
창업성장 과정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규모가 좀 많이 적은,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전담 부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이사라든지 과제 책임자가 실적으로 관련된 쪽에 뭐 연구 경력이나 종사 경력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일단은 산학이나 산영 콜라보를 통해서 해야지만 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올해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으로 이제 산단에 관련된 이제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좀 어떤 학과와 매칭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화학 시험 연구원이나 뭐 부품 소재 연구원이라든지 관련된 우리 아이템 관련된 연구소와 조인을 해서 진행을 좀 하시면은 예비는 5천만 원, 그리고 요게 이제 성공해서 2단계로 갔을 때는 2년에 4억 정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역량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산학인 콜라보에 포커스를 두자. 물론 이제 요걸 진행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사업비 관련해서 뭐 현금 현물 요거 나눌 때 기관과 좀 분쟁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아까 이제 이전 시간에 이제 중진공의 일단은 이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에 뭐 기업부설연구소가 개발한 아이템이라든지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이 3년 이내에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가장 일단은 이제 뭐 지역본부가 됐든 중진공의 지사가 됐든 그에서 이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에서 가장 이제 높게 보는 부분들은 R&D 성공 판정받은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 자금의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후에 기술 개발 이후에 양산화를 위해서 그리고 사업화를 위해서 드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R&D 성공 판정받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산학인 콜라보 쪽으로 역량이 조금 낮은 기업들은 요게 이제 매칭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조 기반의 어떤 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작년까지 소공인 뭐 기술 개발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한 일단은 중기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는 실적으로 일단은 이제 뭐 대전이나 아니면 서울에 가서 이제 발표 평가는 안 해도 된다. 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관련된 아이템의 뭐 학과 교수라든지 이런 관련된 그 평가원 한 사람이 나와서 실제 현장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요 기술 개발 아이템을 진행할 수 있는 현장 설비가 있는지 공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페이퍼work이 좀 약하고 실적으로 우리가 제조 베이스 기반의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생산 리드 타임을 좀 감소해서 생산성을 좀 올리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법령 장비가 아니라 실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공정에 필요한 어떤 그 신규로 설계해서 들어오는 설비가 도입되면은 불량률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은 생산성이 상당히 올라간다든지 원가가 절감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작년부터 이제 진행된 부분들은 매출액 제한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120억 이하 최근 연도 결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제 그 기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창업성장 과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는 매출액 요 제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매출액 20억 최근 결산 연도.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상승 과제 같은 경우에 매출액 20억이 올해도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7년 미만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기업 부설 연구소 인력들 빵빵하고 뭐 특허 등록된 거 많고 각종 인증 많은 기업들이 7년 미만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첫걸음 기업들이 좀 진행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매출액 제한 기준을 두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올해도 20억 그 부분이 적용될지는 세부 공고가 뜨면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품질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이제 수준 확인서 보유 기업은 일단은 혁신형 R&D 대상이 된다. 그래서 수준 확인서 같은 경우는 돈은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준 확인서를 우리 현장을 보유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수준 확인서를 한번 신청해서 수준 확인을 받아보시고, 그게 아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현장의 어떤 공정 개선이나 제품 개선 쪽으로 이제 현장의 R&D로 5천만 원 이렇게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업 기업 중에서 이제 ICT 솔루션 쪽으로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요 스마트 서비스 솔루션 개발이 가능한 내부 인적인 프로그램에도 있고, 그리고 뭐 서버 쪽 인력도 있고 디자인 쪽 인력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스마트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고, 이건 자유 공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에 5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솔루션 관련된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사업을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TP 쪽에서 많이 하죠. 지역 특화 산업 R&D고, 요거는 지역별로 일단 주력 산업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점이 소재한 쪽에 어떤 그 주력 산업에 맞다라고 판단하신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지역 특화 산업 R&D를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울산 테크노파크 쪽도 이제 그 관련돼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는 R&D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를 울산 내로 이전하는 기업들, 아니면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들, 아니면은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혁신 R&D를 이제 울산 TP 원장님이 만드셨더라고. 그래서 일단 실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 뭐 현대차나 현대중공업들의 어떤 이제 그 1차, 2차 밴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아이템을 좀 다양하게 해서 역 외에서 이전한 기업들에 대한 R&D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울산 쪽으로 일단 이제 그 기업 부설 연구소를 좀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은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의 어떤 그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역 특화 산업 R&D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주력 산업에 맞는 아이템이라고 이제 판단하시면은 이제 도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연기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실적으로 3년 미만의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으로 인력이 좀 많은 기업도 있겠지만 아닌 기업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결국은 이제 고정비거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 사업 진행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력 인건비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제조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R&D 인프라를 좀 늘리기 위해서 관련된 어떤 그 우리가 부족한 어떤 연구 인력, 보통 제가 이제 기업들 나가 보면은 매출액이 한 30억, 한 20억 되는데 실적으로 관련된 어떤 그 연구개발 인력들이 좀 부족한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우리가 이제 정부의 기조가 이제 예비 창업자 3년 미만, 7년 미만, 7년 이후는 알아서 해라, 요 기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년 동안 우리가 창업기업 지원본 사업에 7년 동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든 자금이든 마케팅이든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관련된 핵심 인력은 한 사람 정도를 확보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 개발 중심의 어떤 기업으로 좀 이제 나가고자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서 관련된 어떤 그 고급 인력들을 좀 확보해서 인건비를 좀 지원받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산학이나 산역 콜라보가 아니고 R&D를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페이퍼워크 실력이 좋아, 수준이 좋아, 그래서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도전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의 어떤 그 R&D 어떤 그 페이퍼워크의 수준을 좀 높이고, 그리고 기획을 좀 튼튼실하게 하기를 좀 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R&D 역량 제고 사업을 활용해서 실적으로 우리가 향후에 중기업 R&D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맞죠? 그래서 뭐 기상시행에 우리가 관측 관련된 R&D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올 경우에 실제 관련된 어떤 그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요 이제 관련된 기획 역량 기관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R&D를 어떤 이제 기획을 해주는 요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은 뭐 좋은 성과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올해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이제 R&D가 상반기에 좀 많이 몰리다 보니 일단 올해 힘드시다고 판단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관련된 뭐 특허 로드맵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R&D 기획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실적으로 R&D 도전을 하자라는 기업들은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를 사업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일단 1월 달부터 해서 장성 과제팀 뜨기 때문에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R&D를 사업 계획 작성하시기 전에 우리와 관련된 R&D를 가 있었나 없었나 확인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모르는 분이 있다는 가정을 해서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종합 관리 시스템이 들어가면은 일단 이렇게 상단 메뉴에 키워드 과제 검색을 통해서 관련된 이제 기존에 우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이템이 기지원 받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 과제 중복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R&D 이제 사업계 작성해서 올리실 때 우리가 이제 뭐 분과가 뭐 다양하실 텐데 뭐 기계 재료도 있을 거고 전자 전기도 있으실 거고 환경 쪽도 있으실 거고 IT 쪽도 있으실 텐데 그쪽에 이제 분과별로 간사들이 다 있습니다. 간사들의 역할이 자기 분과에 들어온 요 부분들의 과제 중복 테스트를 합니다. 뭐 TP의 뭐 지역 과제도 마찬가지고 그 연구원들이 R&D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전에 동일한 아이템으로 이 결과가 나온 게 이제 있는지를 중복수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템을 기획 단계라고 하시면은 한번 찾아보셔서 어떤 그 과제명이라든지 간략하게 어떤 그 내용들이 좀 보조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중복 테스트를 진행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보면은 검색어에 과제명하고 키워드를 플러스해서 이제 검색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드론이다. 그래서 이제 뭐 방제용 드론이다. 뭐 이렇게 검색해서 딱 치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150일건이 나온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 클릭하면은 실질적으로 일단은 한 뭐 10줄에서 많게는 20줄까지 요 아이템의 어떤 괴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블록체인이 됐든 드론이 됐든 관련 AI가 됐든 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유사한 과제가 있는지를 사전에 일단 검색을 해서 있으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사업계획 작성하실 때 과제 명칭이라든지 아니면은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에서 그 부분들을 좀 아니라는 부분들을 좀 어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R&D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온라인으로 다 진행하죠. 온라인으로 일단은 신청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대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좀 많이 이제 심할 때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영상을 올려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좀 좋아졌을 때는 한 사람 과제 책임자 플러스 한 사람 정도까지 배정해서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중간 정도는 과제 한 사람만 올라와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추진체계는 뭐 참고만 하시면 되고 절차는 이제 서면 현장 대면 평가. 물론 이제 서면하고 일단은 발평가 하더라도 실제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실적으로 워낙 페이퍼워크 수준이 뭐 좋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 아닌 경우에도 뽑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 나가서 그 사실들을 좀 확인한 절차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20일 세부 공고가 뜨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 나올 거고 이런 절차로 서면 그리고 이제 대면 평가가 기본 베이스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참고하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창파하셨기 때문에 시제품까지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근데 요즘에는 실적으로 이제 뭐 금형 관련돼서 제작 관련해서는 TP나 이쪽에서는 시금형 제작 물론 초창파 같은 여러분들도 시금 제작했기 때문에 일단 그 관련된 어떤 그 사업비 지침에 맞게끔만 작성하시면 되고 실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양산업 전 단계의 어떤 그 시제품 파일럿 스케일까지만 지원한다라는 부분들은 아실 거고 그리고 이 사업비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선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보통 사업비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는
평가위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실적으로 초창배를 일단은 작성해 보셨기 때문에 회계감사비라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 이후에 이제 기술 임시비라든지 의무 계상하는 부분들을 작성하시고 실적으로 인건비가 과다 계상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가급적이면은 신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현금에 포커스를 좀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대표자 인건비도 잡을 수는 있으나 많이 잡으면은 어떤 질문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21년대 사업비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물하고 이제 현금에 대한 어떤 그 계상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으나 실질적으로 일단은 이제 요게 많이 선정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간사들이 다 붙습니다. 간사들이 붙어서 엑셀 파일이 와서 여러분들의 사업비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침에 따라서 일단은 작성을 좀 하시면 되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 일단은 초창기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비 신청할 때 많이 어려움도 있었겠지만은 적정 재료비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연구 장비나 재료비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의 TP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여된 예산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들을 작성하면은 피드백이 나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00만 원 이하로 작성 많이 하고 보통 이제 중기부도 마찬가지로 연구 장비가 3,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1,000만 원 이상 요게 따라서는 관련된 서류가 이제 첨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직접비나 간접비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제 맞게끔만 사업비 지침에 따라서 맞게끔만 작성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일단은 연구과의 추진비하고 활동비용 사이의 항목이 섞이기가 물론 이런 부분들은 간사들이 이후에 해소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직접비하고 간접비 사이에서는 이동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직접비하고 간접비 정도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없게끔 작성해서 올리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연구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의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연구수당을 준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접비 간접비에서의 어떤 그 오류만 없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초기의 기업들이 좀 가장 많이 하는 실수하는 부분들이 사업비 잡을 때 초창기 같은 경우는 좀 무난히 넘어가요. 일단 실적으로 아이템이 좋고 우리가 관련된 아이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기술 이전을 받았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내부적인 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고용해서 하기에는 이 짧은 기간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외주 용역 아웃소싱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거에 이제 외주 용역 비중이 너무 커버리면은 일단 초창배까지는 상관이 없으나 실적으로 중기부 R&D 같은 경우에 평가위원회에서 이러면 주관기관이 아니고 참여기관이 개발하지 왜 너가 해 이런 식의 피드백이 상당히 많이 와요. 특히 이제 제품 공정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창성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기술 개발을 하실 때 최소한 진짜 안 될 경우 너무 소규모다. 그래서 산학이나 4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나마 수월하지만은 아닐 경우에 단독이나 참여 개발 같이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그 개발 비중이 너무 낮으면은 선정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인력을 한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우리가 개발의 비중을 일정 부분 확보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크게 문제가 되는 어떤 부분들은 실제 이제 사업비에서 서면 평가에서 좀 성의 있게 보는 부분들은 우리가 개발하는 데 드는 사업비 비목의 항목별로 이 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고 그냥 금형, 시금형 5천만 원 끝 이러면 안 되겠죠. 재료도 마찬가지로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요소별로 일단은 부품별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수량하고 단가하고 규격을 작성하시는 게 성의 있게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좀 타깃이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가급적 견적서를 받아보셔서 그 관련된 규격이나 수량, 단가들을 좀 반영하셔서 작성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될 수가 있는데 진짜 고생해서 우리가 이제 매칭도 하고 다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 사업기 다 작성하고 연구 인력까지 다 쪼개서 신청하는 당일날에 좀
뭐 출장 갔다고 이제 당일날 마지막에 넣는다고 딱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참여하는 이 연구 인력이 개별적으로 개별 회원 가입돼 있었는데 안 되는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R&D 신청할 때 일단 참여하는 인력들은 개별 회원 다 가입하시고 그 상태에서 일단 온라인으로 신청해 중간에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온라인 신청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일단은 신청 기간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온라인에 파트 1까지 자동으로 저장될 수 있게끔 어떤 우리 기관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뭐 대표자라든지 참여 연구 인력들, 과제 책임자는 누구이고 여러분 과제 명칭은 뭐고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글 파일의 어떤 사업 계획서에서 요약 부분을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 2 부분에 여러분들이 기술 사업 계획 작성하셔서 그 부분들을 뭐 컨트롤 C, B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올리시면 되고 관련된 키워드 이제 한글 영문으로 해서 5개 정도 올리시면은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과가 설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대면 평가 올라가 보면은 이 기계 재료 분과에 이상하게 일단은 전기전자가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는 아이템이 좀 반반인 경우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전기전자 반, 기계 재료 반 이런 경우 있는데 실적으로 이제 분과 설정은 또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당 분과가 아닌데 이제 우리 기계 재료 분과에 왔다 그러면은 평가는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선정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와 관련된 이제 그 아이템 관련돼서 업체의 어떤 그 출신의 평가원도 있기 때문에 이 거북해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개발한 아이템과 어떤 정책에 딱 맞는 쪽의 분과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작하시면 되고 요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분류에 따라서 산업기술 표준 분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당 아이템에 맞는 부분들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서 일단은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신청 이후에 분과에 따라서 평가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참여기업 같은 경우에도 참여기업 관련된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우리 작성이 온라인 신청 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참여기업의 어떤 현황이나 인력들, 참여기업 인력의 현황들 부분들을 미리 세팅 준비하셔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일단 스킵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업계획상에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현금이나 현물의 비중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참여 인력들 이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신청일 파일을 이제 업로드해서 일단은 이제 사업공고 세부 사업공고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부터 해서 그리고 일단은 이제 3천만 이상 장비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명세서, 계획서 이런 부분들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이나 지인, 가족이나 뭐 사촌이네, 혈족 뭐 이쪽이 참여할 때 관련된 서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당시 서류들 필수 서류 외에 여러분들이 해당시 서류에 해당되는 서류들은 업로드를 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가위원회 개최되면은 저희들 평가위원회 앞에 모니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 관련된 아이템과 관련된 뭐 특허 출원 명세서라든지 그리고 일단은 필수 서류와 해당시 서류들을 열어서 사전에 오전에 이제 미리 검토를 하거든요. 검토를 해서 오후에 발표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올리셔야 되고 해당하시는데 해당시 서류를 올리지 않으시면은 좀 불이익은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뭐 사업비가 조정이 많이 삭감이 된다든지 그리고 선정이 될 확률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시 서류는 반드시 업로드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기술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제 뭐 너무 오래됐어요. 양식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요게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공시가 뜨면은 필수 서류인 그 사업계획서 양식이 또 뜨시겠죠. 뜨고 뭐 해마다 약간 바뀌는 거는 분량이 좀 줄어든다든지 분량을 뭐 15페이지 이내로 하시오.
그래서 너무 많이 작성하는 것도 좀 불이익이 있어요. 왜냐면은 평가위원회 구성된 추첨을 통해서 하면은 어떤 그 뭐 해양수산부 관련된 기관들에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메일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미리 검토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산자부도 좀 그런 경우가 좀 있고, 근데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평가위원들이 평가위원회 참석해서 당일 오전에 많게는 12개, 적게는 한 7, 8개의 과제들을 서류, 해당 시 서류 필서 다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너무 많다 보면은 스킵 타이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작성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작성인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실제 우리가 초창배 같은 경우에 제가 평가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템명을 보면은 너무 간략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창업 과제이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그 사업 성과라든지 가능성은 높고, 그리고 어떤 그 매출이라든지 수출이나 아니면 고용이나 요쪽 쪽으로 이 기술이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된 부분들이 사업에서 보이면은 아무래도 일단은 R&D 과제에 대비해서는 명칭은 뭐 간소하더라도 내용에서 읽을 수는 있으나, 실제 이제 평가위원회 중기부나 기타 부서 R&D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평가위원장은 교수님들이 좀 많이 되세요. 교수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기술성이 한 40, 평균적으로 씁니다. 사업성이 60 정도로 비중 나눠서 일단 우리가 선정하게끔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평가위원회가 진행되다 보면은 기술에 포커스를 좀 많이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평가위원장인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사업계획 작성하실 때는 제한된 분량 내에서 핵심적인 부분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아까 이제 중진공 이제 작업 활용 계획서도 마찬가지, 융자신도 마찬가지처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정량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제 명칭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제 뭐 개발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개발한 아이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 수치라든지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 아니면은 요소 기술의 핵심적인 용어들을 좀 반영을 해서 축약을 해서 과제 명칭을 좀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기술사업계획 작성을 하시면서 일단은 제한된 분량 내 작성하시다 보면은 분량을 좀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지도 좀 녹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한된 분량에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뭐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넘어가는 경우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공지사항에 이제 너무 많으면은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있으나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분량 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이템을 도드라지게 나타낼 수 있는 용어, 그리고 성능 지표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기술성 부분에서 한 40비중의 평가를 차지하면 실적으로는 기술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 포커스를 많이 두기 때문에 지재권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다른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학이나 4년 하시면서는 아니면 이 산단이든 대학에서 요즘에 싼 특허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되고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진보성이 있다 파악을 하지만은 실적으로 한 10년 된 특허 등록을 이전받거나 이런 부분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의 아이템과 좀 관련성 있는 뭐 요소 기술이든 관련된 특허를 좀 확보하시거나 기술 이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기술성 평가에서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둔 부분들은 특허가 등록되어 있나, 출원되어 있나, 기술을 이전을 받았나, 이 이전이 확실히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모방 가능성,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 때문에 우리 진입 장벽이 있네, 못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좀 회피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술성에서 일단은 좀 포커스를 두고 많이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유사 특허가 있는 경우는 좀 회피 방안들, 이런 부분들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뭐 요즘에 아까 이제 최동재도 얘기했겠지만은 빈 지원단 쪽에 변리사라든지 아니면은 상학가비 변리사라든지 변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면 이제 부산 지식센터라든지 요게 보면은 요즘에 특허 출원이라든지 아니면은 PCT 출원까지 뭐 지원을 좀 하는 프로그램 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중진국정법부에 보면은 지식센터 있더라고요. 거기에 건물에. 그래서 그 감전동에 있는데
그쪽에서 일단은 공익 변리사를 뭐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각 기관의 부처에 있는 쪽을 통해서 변리사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지재권 IP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일단은 좀 작성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고 평가위원회에서 일단은 우선순위 뽑힌 아이템에서 밀릴 때 평가위원 이제 탈락 사유에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아이템 관련된 특허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은 사전에 변리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서 기술 사업 계획서 내용에 좀 반영이 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기술 유치 방지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임치비를 우리가 이제 그 사업비에 뭐 1년이나 2년 단위로 해서 금액을 필수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녹여서 일단은 좀 올리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제 기술 사업 계획서 기술 과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이디어 수준은 탈락하겠죠. 보통 예창패 같은 경우에 아이디어 수준이나 실질적으로 그거 아이템을 진행하는 대표자의 어떤 종사 경력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어떤 그 정량적인 뭐 특허 이런 부분 많으면은 선정될 가능성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중기부라든지 기타 부서 R&D 같은 경우에 제한된 기간 내에 우리가 기술 개발하는 부분들이 기술 개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척도가 아예 없으면은 탈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창패를 통해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우리가 고도화가 좀 필요하고 실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초창패 이후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을 추가해서 이제 기술 사업 계획을 작성하시는 것들은 좀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지원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내년에도 뭐 어떻게 이제 이런 추천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창패를 통해서 어떤 이제 진척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연구가 좀 진행된 부분들을 토대로 여기에서 일단은 좀 고도화하시거나 실적으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여기까지 된 부분들에서 실적으로 이 부분들을 빼고 이 부분을 새로 개발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반영한 어떤 그 부분들을 또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아까 이제 IP죠. 그러니까 이제 특허나 이쪽 부분 외에 또 이제 평가위원들이 공격 대상으로 일단은 그리고 탈락 사유로 가장 많이 공격하는 한 7, 8알은 요 이제 성능 지표 부분입니다. 이 성능 지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닐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인 시험 기관에서 우리가 기술 개발한 요 이제 아이템의 어떤 시험 성적서가 나오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이템 A인데 이 A가 개발됐을 때 일단 이제 요 A의 성능이라든지 이 개발 사업 계획서 내에 녹아 있는데 꼭 필수적으로 일단 기존 제품이나 아니면은 기존 서비스나 대비 성능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세계 수준과 대비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공인 시험 기관을 통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너무 많이 적을 필요는 없고 뭐 아까 이제 그 번외로 뭐 예를 들어서 울산 테크노파크에 뭐 기업부설 연구소로 설립을 지원하는 그리고 이전하는 기업들 혁신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 성능 지표를 너무 많이 잡아가는 경우에는 시험 성적서 내기도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일단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사업별로 일단은 뭐 평균적으로는 5개 내외 뭐 4개에서 6개가 적당한 보통 5개 정도는 주요 성능 지표를 작성하시고 보통 우리가 이제 요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뭐 인정 강도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빠지고 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기술 개발 사업 계획서 반드시 요 성능 지표가 나와야 될 텐데 빠져 있네. 요래 되면은 탈락 사유 작성하는데 가장 큰 이제 먹잇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굳이 쓸데없는 이제 성능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기술 개발함에 꼭 필요한 일단 검증이 필요한 성능에 대한 부분들은 빠지지 않고 추려서 여기에서 실적으로 일단 여기 이제 비중을 잡아서 뭐 좀 핵심적인 건 한 30%, 그 다음에 뭐 작은 건 10%, 뭐 20% 이렇게 구성해서 5개 작성하시면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단은 이제 그 시험 성적서가 나오기 힘든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시험 성적 기간의 어떤 그 전문가 입회 시험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는 부분들을 갖다 요건을 달아 놓으시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기술 개발 요 성능 지표 부분들을 공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부분들하고 어떻게 시험할 건지 대한 부분들을 보통 이제 어떤 그 제품 개발 같은 경우에 부품 이런 같은 경우에는 시표는 5개 이상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좀 이 사이즈 큰 경우 있거든요. 나오는 거 사이즈 큰 경우에는 그 사유 달아놓으시고 시표 하나 적으시면 되고 평균적으로 이제 5개 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보통 5개 정도 내외에서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시험 측정을 진행하겠다는 부분들을 좀 알아보셔야 되고 사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시험 연구원들 같은 경우 이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이 개발된 기간 내에 시험 성적에서 나와야 되는데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개발 추진 일정 하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요 일정이 딜레이 되다 보니 우리가 필수적으로 꼭 증명해야 될 시험 성적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기관들하고 미리 상담을 해서 시험 일정에 맞게끔 우리가 기술개발 속도를 조금 속도를 내야 되는 경우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가중치는 10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부분들을 30%에서 20%, 소소한 거는 10%, 5% 내외로 작성해서 5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 최종 목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그 초창표를 수행해 보셨기 때문에 좀 고도해서 좀 핵심적으로 명확하게 좀 이제 추상적인 용어 대신에 이제 우리의 어떤 정량적이고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수치, 그리고 요소 기술의 필수적인 어떤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적인 어떤 그 용어를 사용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 우리 기술 개발이 1년 과제든 2년 과제든 1년 기간 내 1년만 기간이라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기술을 갖다가 이제 개발하는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 도표화해서 작성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기술 개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프라 대비 인력 대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쪽으로, 그리고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관 쪽으로 해서 업무 분장이 명확해야 되겠죠. A라는 아이템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C, D라는 요소 기술이 있으면 C는 우리가 주관이 하고 D는 우리가 인력과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사람 콜라보 같은 경우에는 대학, 학과 아니면은 화학시험 연구원 이쪽에서 한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제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은 요소 기술별로 일단은 이제 기술 개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라는 아이템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별로 A, B, C, D가 있으면 A가 있으면 B, C, D 쪽으로 나눠서 투표화 시켜서 요 이제 요소 기술별로 개발 내용이 뭔지, 이 개발 산출물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하시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 일정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단독일 경우에는 일단 단독은 좀 힘드시다. 보통은 이제 참여기업이 됐든 사내 콜라보가 됐든 이제 학과 연과 조인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수행 기간별로 해서 일단 요소 기술 내지는 핵심 개발 내용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기간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면 되고, 사업성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최성욱 지도사가 아마 이제 그 융자신에서 작성할 때 일단 최근 우리가 이제 과거 실적은 번외를 하더라도 이 기술 개발 이후에 기술 개발 아이템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 관점에서 일단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술 개발 이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캐시카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캐시카우와 연동해서 추가적으로 우리의 매출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존에 우리가 요 기술만 요 아이템만 있었으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뚫을 수 있는 어떤 거래처가 많았다라는 가정을 해서는 이게 어떤 그 상승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향후 3개년 기술 개발 이후에 3개년 동안의 어떤 이제 매출액을 추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매출액을 추정한다는 부분들은 3년은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은 이제 그 최초 진입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효 시장 내에서 실적으로 우리 아이템이 개발되었을 때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실적으로 우리가 가망 고객이나 가망 거래처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거래처가 있는데 요 거래처에서 요 아이템만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요 아이템까지 해서 우리 같이 우리가 매출 시현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객관성이 있고 좀 신뢰성이 있는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단지 숫자만 작성해서 보통 뭐 이제 추정 매출액을 보면은 뭐 50억, 1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근거들이 없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요즘에 사업성 평가위원들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이제 고 탈락 사유로 좀 되기 때문에 근거를 일정 부분 제시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기술 부분들은 아까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 종합관리 시스템을 보면은 정보마당에 보면은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 다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련된 아이템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디가 있고 기술 동향은 어떻고 그리고 이제 시장 동향은 어떻고 산업 동향은 어떻고 무역 수출입 현황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 1년, 2년 단때 갱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쪽에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통해서 기술성 관련된 내용들, 사업성 관련된 내용들 작성하실 때 좀 반영하실 부분들, 물론 출처를 명기해서 뭐 도표라든지 요 유의미한 부분들을 작성하시고, 다만 우리가 추정 매출액 작성했을 때는 단지 시장 규모가 뭐 기술 로드맵이 이렇더라, 2조더라 요게 아니고 실제 우리 아이템이 부품이든 뭐 중간품이든 완성품이든 실적으로 이게 유효하게 시장 진입할 수가 있고 어떤 이 최초 진입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바텀업 방식으로 추정해서 매출액을 좀 이제 신뢰성 있게 작성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거래처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캐시카우와 이제 기술 개발하는 건데 요 외에 요 연관된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매출이 시현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유리하시겠죠. 그래서 요게서 실질적으로 기존 거래처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개발된 아이템이 납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이제 사업목표 산출 근거에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한된 시간이 우리가 3시 40분인데 한 2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업화 실적 같은 경우 여러분들 실적들, 그래서 국내외 시장 규모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드맵 쪽, 기술 로드맵 쪽 좀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구글 검색하셔서 관련된 근거들 좀 가져오시고, 그 외에 실제 우리가 일단은 좀 이 파악이 힘든 부분들은 우리가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서 준비를 좀 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품화 양산 판로라든지 이 부분들은 실적으로 현장 수사 나갈 때 실질적으로 서면이나 대표과 다르게 이런 설비도 없고 뭐 이런 경우에 좀 피드백을 줄 수 있게끔 우리는 뭐 나이키처럼 실적으로 이런 고도화된 인력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아웃소싱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실제 이제 개발 쪽의 부분들을 우리가 한다, 이런 것들 칭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사업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성을 실질적으로 하실 때에는 좀 이제 신뢰성 있게 작성을 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간이 1분 남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주요 요약 사항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하면 파트 1은 저절로 나옵니다. 파트 1 나오고 파트 2 같은 경우 우리가 작성한 이제 한글 사업계획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작성해서 올리시면은 되고, 그래서 요게 평가위원회 구성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올린 어떤 그 필수 서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당 시 서류들을 평가위원회 확인을 오전에 확인하고 평가에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SM 택에 들어가시면은 요 시스템 메뉴라고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고, 지금 향후에 보면 지금 부산청에 지방중기청 부산청에 보면은 창업 관련돼서 일단은 그 관련된 PT 자료가 하나 올라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저번 차출했던 이제 최성주도사의 이제 중진공 자금 고 관련된 자료도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 활용하시고, 지금 이제 전국 지역 순회 이제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할 건데 그거는 곧 뜰 거고, 그래 되면 그 자료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 역량과 인프라 사항들을 확인하셔서 일단은 이제 올해 연계로 해서 R&D 그리고 기타 중기부 외에도 기타 부처의 R&D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을 비즈인프를 통해서 뭐 기상청이 됐든 아니면 소방방재청이 됐든 그리고 이제 해수부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된 산업기관 해양수산과기술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연락처하고 메일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단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연락 전화를 못 받는 경우는 뭐 강의나 이런 상황이실 거고, 그래서 메일이나 뭐 문자를 주시면은 뭐 성신성의껏 이렇게 연락을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